상대성 이론에 가면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책에 없습니다. 이게 교재에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만 설명드려요. 교재 없으니까 그냥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 속력 구하는 거예요. 이거 내신용으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요. 예전에는 수학책에도 실려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평균 속력 구하기.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구하세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EX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달린 후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됐죠? 왕복했습니다. 됐나요? 자, 갈 때 20m/s로 달리고요. 올 때 30m/s로 왔어요. 자, 질문. 왕복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면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25요. 답이겠니?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 EX. 어떤 유형도 괜찮습니다. A점에서 B점까지 달렸어. B점을 거쳐서 C점까지 달렸어.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같아요. 갈 때 40m/s로 달리고요. 그 다음은 좀 더 빨리 달려서 50m/s로 달렸어요. 자, 그럼 A에서 C 구간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됐니? 한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졸라 쉽거든요.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요. 됐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둘 더에 반 나누면 안 돼요. 둘 더에 반 나눈 게 평균 속력은 우리 가속도 할 때 연습 많이 했죠. 가운데 값 나온다고. 그건 뭐라고? 방향이 안 바뀌거나 속력이 안 바뀌거나 또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됐니? 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잘 보세요.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 자, 평균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필요하지. 둘 다 없지. 그럼 어떻게 해? 아무 거리나 넣어요. 됐어요? 아무 거리나 넣어요.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하면 좋아? 뭐 60m라고 해봅시다. 아무 거리나 때려 넣으세요. 됐니? 그럼 되돌아오는 거리는 얼마야? 60m죠. 됐어요? 자, 갈 때 얼마 걸려? 20으로 60m 달리면 얼마 걸려? 얘 3초 걸리는 거 맞지? 그치? 올 때 30으로 달렸대요. 몇 초 걸려? 2초 걸리는 거 맞지? 그치? 됐니? 자, 평균 속력 구해볼까? 평균 속력은 전체 몇 미터 갔어? 120m 갔죠. 몇 초 만에? 5초 만에요. 됐어요? 어때? 둘 더에 반 나누면 안 되지, 그치? 괜찮을 수 있겠어? 자, 평균 속력 얼마일까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아무거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라고 넣으면 돼? 40, 50이니까 뭐 한 200 넣을까요? 200m. 그럼 여기도 이렇게 오면 200m가 되겠죠. 그치? 그럼 A에서 B 구간까지 몇 초 걸리니? 5초가 걸리겠죠. 그치?
그럼 B에서 C 구간까지 몇 초 달렸어? 4초 달렸죠. 됐나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야? 전체 몇 미터? 400m야. 몇 초 동안 달렸어? 9초 동안 달렸죠. 어때? 45 아니지? 이해되니?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석은 뭐냐면 원래 정석도 이래요. EX A에서 쭉 B까지 왔대. 다시 되돌아갈 거야. A에서 B까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기 30m/s로 달렸고요. 여기는 60m/s로 달렸대요. 그치? 평균 속력 얼마야? 45는 아니지. 이해되니? 이 문제의 원래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라고 하자 이렇게 되나요? 그럼 해볼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력은 ES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맞죠? 전체 걸린 시간이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넣어볼게요. 위에 ES를 넣고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30m/s로 S를 달렸어. 시간은요? 그럼 T랑 30이랑 바꾸면 되죠. 그럼 T는 갈 때 걸린 시간은 30분의 S라고 쓰는 거 맞지? 여기다 넣어요. 30분의 S초요. 더하기. 그럼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여기가 60이 될 테니까 60분의 S만큼 걸리겠죠. 60분의 S초예요. 되니? 자, 이걸 풀면 S가 다 지워지지. 어쨌든 약분되죠. 그러니까 S값은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값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S를 무슨 값을 넣어도 약분이 되니까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없지. 이해된대? 1을 넣어, 여기 1m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6m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S값이 약분돼서 지워지니까 실제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값은 아니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평균 속력의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대신에 속력이 변했을 때 평균 속력을 그냥 단순하게 얘 둘 더의 반 나누면 답이겠네 라고 써면 안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게 둘 더의 반 나눈 값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평균 속력법 되게 쉽지, 그치? 진짜 쉽지 않냐? 나중에 이렇게 구해. 그래서 아무 숫자나 넣어서 보세요. 숫자 넣는 거 되게 좋아하지. 근데 내가 그냥 숫자를 막 때려 넣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막 꼼수는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건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으니 S라고 하자를 그냥 60이라고 하자 이러면 안 돼? 아무 상관이 없죠. 됐어요? 평균 속력 하나는 해주세요. 자, 두 번째요. 요거 모르고 상대성 이론 가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좀 잘해주세요. 얘 상대속도권, 상대속도. 상대속도 구하기. 상대속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점을 찍어야 돼요. 자, 상대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된다고? 방향이 된다. 자, 상대속도거든요. 상대속도라는 단어, 상대라는 단어가 있지.
우리가 물리에서 쓰는 법칙 중에 상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딱 하나예요. 상대성 이론이요. 됐어요?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고요. 상대 속도가 왜 빠졌냐면 저걸 배우면 물리 역학 법칙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능에서 나오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거. 그게 바로 상대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상대 속도가 뭐냐면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래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얘 10m/s로 달리고 있었대. 이렇게 여기에 A라는 애가 타고 있어요. 됐죠? 이쪽으로 달려볼까? 여기에 B라는 애가 있었는데 10m/s로 달리고 있대. 이쪽으로. B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A가 얼마나 빠르게 오고 있니? B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A가 얼마나 빠르게 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A는 저쪽에서 10m/s로 오고 있죠. 근데 나도 가고 있지.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A가 10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딪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B가 본 A의 속도는 원래 A가 달리는 것보다 빨리 온다. 됐네? 한 번만 더요. 자동차가 있었어. 여기에 C가 있었어. 얘도 10m/s로 이렇게 가고 있대요. 그럼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야, C는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B가 달리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C가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달리고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보면 어떻게 보여? 항상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겠니? 그러면 저 새끼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 C가 이쪽으로 5m/s로 달리고 있다면 B야, C 어떻게 달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B는 10으로 달리고 있죠. 근데 C가 5로 달리고 있지. 그럼 내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B가 이만큼 오면 C는 요만큼밖에 안 오지. 느리니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면 C는 저만큼에서 조만큼 안 오지. 또 가면 그만큼 오잖아요. 그럼 B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C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게 상대 속도예요. 물론 이것도 공식처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식처럼 구해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잘 봐. 강물이 있었어. 이쪽 방향으로 3m/s로 흐르는 강물이 있대요. 여기에 수영 선수가 나타나서 3m/s로 3좀 그러니까 2m/s로 이쪽 방향으로 수영을 해가고 있대. 그럼 이 수영 선수 A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2m/s로 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니? 그럼 바깥에 있는 얘가 C라는 애인데 얘가 A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2로 가고 있는데 강물이 3으로 밀어주니까 5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나요? 이런 걸 상대속도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A의 속도는 2가 맞는 거야? 5가 맞는 거야? 됐니? 누가 맞아? 둘 다 맞아요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해됐어?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다 맞아.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요거는 괄호치고 생략 가능해요.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니? 그러면 B의 진짜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가 본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V라고 쓰고요.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써요.
순서대로 A가 본 B의 상대속도. 그럼 반대로도 한번 써볼까요? B가 본 A의 상대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바로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V, B가 본 A의 상대속도야. 자, 이거 공식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가 본 B의 상대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리를 뒤집어요. 그래서 VB에서 VA의 속도를 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VB가 본 A의 상대속도는 얼마니? 그러면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자동차에 A가 타고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10m/s로 달리고 있었대요. 됐지?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B가 이쪽 방향으로 5m/s로 달려오고 있답니다. 됐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얼마로 보여? B에서 A를 빼면 -5가 나오지. 안 된다. 왜? 얘는 무슨 값이니까? 속도 값이니까. 속도 값이니까. 뭐가 필요해? 방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라고 정의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야. 상대 속도는 속도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V,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VB-VA가 되니까 VB는 얼마니? -5요. 빼기 플러스 10이요. 그래서 얘는 -15 가지겠죠. 그래서 낙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은 A를 향해서 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15m/s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걸 수학으로 계산해야 돼? 아니죠. A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B는 5대. 나도 가고 있으니 5보다 빠른 속도로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것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 커져야 된다고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일 때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얼마니? 그럼 얘는요, VB가 본 A의 상대 속도니까 A에서 VB를 빼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요, A는 플러스 10이었어요. 마이너스 5를 빼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15가 나오죠. 됐나요? 어때? B가 보면 A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보다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때? 상대 속도는 얘네 둘이. 누가 보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나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렇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 개념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동차가 있었어. A가 이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10m/s 달리고 있었대요. B라는 애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10m/s 달리고 있었대. 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얼마니? 근데 V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VB-VA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둘 다 동쪽이니까 플러스로 정의할 수 있지. 그치?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죠. 그럼 얘는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니까 0처럼 보임. 정지한 것처럼 보임. 됐어요?
그럼 얘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면 반대로 쳐다와도 정지한 것처럼 보이. 됐지? 이해돼서? 어때? 상대속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정지한 것처럼 보임, 빠르게 오는 것처럼 보임. 되셨네? 지하철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 A가 여기 바깥에 플랫폼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B가 니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쪽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움직였던 거지. 이해됐어? 또는 무빙 워크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대 2m/s로. 근데 무빙 워크가 1m/s야. A한테 물어보는 거죠. A야, 너 몇 m/s로 걸어가고 있니? 그럼 A는 그래 2m/s로 걸어가고 있죠. 근데 무빙 워크가 1m/s로 도와주는 거지. 그럼 바깥쪽에 있던 정지에 있던 사람이 얘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3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나요? 실제 3으로 가는 거야? 네. 얘가 보면요. 실제 3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얘가 보면요. 그래서 물어보는 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상대 속도에서 비롯된 상대성 이론의 포인트예요. 상대성 이론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흔히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에 상대 속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아,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니네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중에 이렇게 파져있는 비행기 알아? 그래서 여기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죠. 그래서 막 모자도 쓰고 있고 막 고글도 쓰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붉은 돼지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비행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여기 뚫려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니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날아다닐 때 여기다가 총을 이렇게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많이 날아지지.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비행기가 얘한테 총알을 막 쏠 거 아니겠니? 그때 실화입니다. 요 비행기 조종하던 애가 막 피해서 막 날아가고 있었는데 적기가 어딨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기에 총알이 있더래요.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옆을 이렇게 봤더니 총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해서 잡았대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둘 다 공중에 정지야? 아니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속도가 똑같아진 거지. 됐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니네 총알을 쏘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요? 총알과 같은 속도로 뒤로 가면 돼요. 그래서 총알 딱 쏘는 순간 호야! 이러면서 뒤로 가면 돼. 그러면 총알이 이렇게 오겠지? 그럼 잡으면 되죠. 이게 상대 속도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결론입니다. 거울이에요. 왜 사람이 서 있어? 그럼 거울 벽 뒤에 상이 서 있지. 됐니? 누가 진짜야? 그 서 있는 애가 진짜야? 진짜? 상 입장에서는 내가 가짜고 상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 나만 하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거울이 반대쪽 손을 들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걔도 오른손을 드는 거야. 안 무섭겠네. 그래서 난 거울 보는 거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이리로 갔는데 걔는 저쪽으로 가면 어떡해?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상도 달려오죠. 됐어? 그럼 내가 1m/s로 달리면 상도 1m/s의 속력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내가 본 거울의 상의 속력은 내가 실제로 달리는 속력보다
2배 빠르죠. 됐어요? 이게 상대 속도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런 개념을 좀 예습해 주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생들도 있는데 아닌 학생들도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예들을 한번 설명해 줘요. 기차가 300m/s로 달리고 있었대요. 졸라 빠른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얘가 2m/s로 기차 안에서 걸어간대요. 자, 기차가 빨라, 사람이 빨라? 기차가 빨라, 사람이 빨라? 기차가 300m/s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2m/s로 가고 있어요. 그럼 기차가 빠른 거야, 사람이 빠른 거야? 됐니? A한테 물어봐요. 야, 너 걸어가는 속력이 얼마야? 그러면 나는 2m/s로 걸어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정지 상태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얘를 쳐다보면 기차가 빨라? 사람이 빨라? 사람은 302처럼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됐나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답이야? 답은 다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러고 다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상대성 이론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과 독일이 막 졸라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이 막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까봐 스위스로 망명해요. 망명이 아니라 도망가요. 나쁜 놈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미안해. 도망가요. 숨어 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면 숨어 살아야 되잖아. 아인슈타인은 정말 성격이 더러워서 그 짓을 못해요. 뭐 하고 다니냐면 스위스에 가면 이렇게 노선 전차가 있어요. 길을 다니는 전차가 있거든요. 여기에 타. 그런 다음에 길 가는 사람한테 양말을 던져요. 양말을 막 던져. 그걸 계속했대. 나쁜 놈 아니야? 니네 생각을 해봐라. 길거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차 타고 가다가 양말 던지면 기분 더럽게 볼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야이 씨발 지금 이럴 거 아니겠니? 양말을 던져 계속. 그리고 막 욕을 하면 요 트램에서 내려서 이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자, 양말이 빨라, 전차가 빨라? 야 미친 새끼 졸라 쳐맞으면 또 타. 또 던져. 양말이 빨라, 전차 빨라? 막 물어본대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좀 깐죽깐죽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지? 전차가 오는 속도인데 얘가 여기에 서 있어. 전차는 아직 안 도착했죠. 근데 얘가 양말을 던졌으니까 얘 맞은 거지. 그럼 전차보다 양말이 빠른 거죠. 됐어요? 그래서 네가 쳐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던진 속도와 전차의 속도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가 상대 속도를 느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래 뭐 이런 사람도 또 있었겠지, 그지? 뭔 생판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었을 테지만, 그래서 그래 기차 빨라, 사람이 빨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기차도 사람 얘도 빨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빛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양말을 던지면 양말은 빛보다 빠르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가 300인데요. 이 사람은 302죠. 그럼 얘가 느끼기에는 기차보다 사람이 빠르지. 만약에 얘가 기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얘는 빛보다 빠르겠네? 됐어요? 결론이 뭐야? 아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빛이 이쪽으로 C의 속도로 달려오고 빛이 이쪽으로 C의 속도로 달려오면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이 빛은 EC로 와야 되죠. 아니에요. 그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게 상대 속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 상대 속도의 개념은 한번 설명합니다. 됐나요? 누가 보든 상관없이 원래 속도와
다른 속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 속도를 알면 좀 더 빨리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참 좋을 텐데. 나중에 이런 문제를 보는 능력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트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는 교재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 1단원에 가속도 구하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적용시키지 마시고 비슷한 똑같은 유형을 스스로 정리해서 문제를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됐나요? 그거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 계산형 시험제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구구단 시험제거든요. 결국에 가속도를 누가 빨리 구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연습 좀 해주세요. 그때 가면 공식도 여러 가지도 알려드릴 건데 공식이 필요 없음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뭐 나머지 문제 못 푼 거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19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푼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풀었어도 대입해서 또 한 번 해보고. 됐나요? 문제는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